한 나라의 하늘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당연히 자국의 군대다. 자국의 손으로 만든 무기다. 자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그렇지 못했다. 2016년 경북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 THAAD가 배치되었을 때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대신 떠안은 것인지 묻기 시작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 이후 벌어진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고 롯데, CJ,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무차별적인 보복 조치를 당했다. 관광객은 끊겼고 한알령이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건 대한민국이 자국 영토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드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무기였다. 작전 통제도, 발사 권한도, 정보 공유도 모두 미국의 손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드가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불편했다. 이 상황에서 전략적 전환점이 찾아온다. 한국은 선택해야 했다. 계속해서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하늘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은 곧 국가 정체성의 문제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구축과 함께 LSAM이라는 독자적 요격 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LSAM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의 선언이며 군사적 독립의 시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은 이제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전은 하늘에서, 전자에서, 정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에 우리의 눈이 없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방패가 없었다. 사드는 우리의 땅에 있었지만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 굴욕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독립성, 정보 주권, 기술 내재화, 동맹 구조의 비대칭성 등 국가 전략의 모든 측면을 흔드는 구조적 약점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우리는 독자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다. 정치적 의지의 부족, 방위 산업에 대한 구조적 냉소, 그리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온 불균형이 문제였다. 한때 한국은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무형의 안보 환상에 의존했다. 그러나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사드는 침묵했고 우리는 미군이 원하면 쏠 수 있다는 주권 없는 언어를 반복해야 했다. 이제 그 굴욕은 끝나야 한다. LSAM은 그런 의미에서 무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로, 우리가 만든 유도탄으로, 우리가 판단하여 요격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LSAM이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사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설계한 날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다. 과거에는 미국의 THAAD가 그 대답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방패를 빌려야 했고 그것은 외교적 굴욕과 경제적 보복이라는 대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일어섰다. 그것이 바로 LSAM이다. LSAM, 즉 롱레인지 서퍼스 투 에어 미설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상징이며 기술 주권과 군사 자립을 향한 결단의 결과물이다. 이 시스템은 최대 50-6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이는 고고도 요격 능력을 요구하는 극히 소수 국가들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미국의 THAAD,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에로 정도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완전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한민국은 그 안에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모든 구성 요소의 완전한 국산화에 있다. 탐지 단계에서는 하나 시스템과 LIGNX1이 개발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ESA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한다. 이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해상과 공중 위협을 복합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다기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THAAD 레이더가 미국의 통제를 받는 반면 LSAM은 전적으로 한국군이 운용하고 한국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주권의 눈이라 할 수 있다. 표적이 식별되면 2단 로켓 구조로 설계된 유격 미사일이 작동한다. 이 미사일은 마하 7에 가까운 속도로 상승하며 유도는 관성항법 시스템과 종말 단계의 적외선 유도 IR 시커를 결합한 방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히트 투 킬잇 투 킬 방식이다. 이는 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정면 충돌에 파괴하는 고난도의 정밀 요격 기술로 실질적인 전장에서는 오직 몇몇 선진국만이 구현해낸 기술이다. 한국은 이 구조를 실전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달이 아니라 능력의 입증이다. 요격 이후의 정보 처리와 작전 통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이 주도하여 개발한 전투지휘 체계가 맡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MSAM, 천공2 등과 완벽히 연동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전반의 두뇌 역할을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저고도 중고도고 고도를 아우르는 3단계 요격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일본의 이저스 어쇼나 유럽형 SAMPT보다도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평가받는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가능케 한 주체는 오직 대한민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이었다. LIGNX1은 미사일 본체와 유도체계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체를, 하나시스템은 탐지 추적 모듈과 통제 장비를, 그리고 ADD는 전체 체계의 통합 설계를 총괄했다.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서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 방어 체계의 기준선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더 이상 외국 무기 수입국이 아닌 자체 개발 수출이 가능한 무기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것이다. 미국의 THAAD와 직접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다. THAAD는 요격고도 면에서는 150km로 더 높을 수 있지만 가격은 LSAM의 3배에 달하고 운용 통제는 미국에 의존하며 기술 이전도 불가능하다. 반면 LSAM은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면서도 한국의 독립된 판단에 의해 작동하며 필요에 따라 동맹국의 기술 수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즉, 우리의 무기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LSAM의 탄생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방패 뒤에 숨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패를 만들었고 그 방패는 기술로 단련되었으며 그 기술은 주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방패는 단순한 철과 미사일의 집합이 아니라 한 세대에 걸친 기술인 과학자, 군인의 열망이 결집된 결과물이다. LSAM은 단지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기술로 자립하고 전략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경남 안흥에서 LSAM의 실사격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사된 모의 탄도미사일은 마하 5.5의 속도로 고도 55km을 돌파했으며 LSAM은 단 한 발로 이를 정확히 격추시켰다. 이 시험은 단순한 무기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다.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고고도 요격 능력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방위성은 다음 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SAM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일본과 기술적 대등 이상에 도달했다. 특히 정보 연동 없는 단독 작전 능력은 이저스 어쇼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이저스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존해왔으며 그만큼 기술 자립에 대한 고민이 깊다. LSAM의 성공은 일본 내에서도 한국처럼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술 자립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 다음은 미국이었다. 미 국방부는 외교적으로 신중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한 반응이 역력했다. 특히 LSAM의 사격 통제, 다층 방어체계 연동 능력, 그리고
히투킬 방식의 고고도 요격 성공은 미국 내부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 미사일 방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LSAM의 성공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제 미사일 방어의 공급자가 되었다. 특히 THAAD의 기술 독점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은 환호했다. 독일의 다이브리게터 DIE BRIGATT는 아시아에서 가장 독립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성공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한국의 기술은 이미 유럽연합이 구축 중인 SAMPT-NG보다 상위 호환의 가능성을 보인다. 며 LSAM을 직접 거론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중동 및 동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을 넘어 도입 협의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특히 UAE는 천궁2에 이어 LSAM을 도입해 자국의 3단계 미사일 방어를 완성할 계획을 밝히며 이미 방산 외교단을 서울로 파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날을 세웠다. 중국 외교부는 LSAM 시험 직후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LSAM의 기술이 아닌 그 상징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북아 하늘은 중국과 미국의 그림자가 겹쳐진 회색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그 회색을 걷어내고 자신의 방어선을 주권 기술로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방부 명의로 LSAM은 러시아의 S-400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평가자라 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다기능 방어 체계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즉, 인정은 하지 않지만 이미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모든 반응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도 외교도 전략도 모두 우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타국의 승인이나 협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험 발사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의 확인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LSAM은 더 이상 개발 중인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닌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자주 선언문이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바로 그 침묵 속의 확신 때문이었다. 북한은 매년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들은 고체 연료 기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KN-23, KN-24부터 초대형 다연장 로켓,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단호하고도 명확하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KAMDK 에어 언드 미설 디펜스,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다. KAMD는 단일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3단계로 구성된 입체적 요격 네트워크이며 한국이 자주 국방을 향해 축적해온 기술, 인내, 전략의 결정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CHEONGUNG, 2 천궁 2 저고도 방패. 천궁2는 고도 15-20km 이하에서 접근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술기, 무인기 등을 요격한다. 하나 시스템과 LIG넥스1이 공동 개발한 이 체계는 기존 MIM-23호크 시스템을 대체하며 한국군 방공 전력의 기본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CP-명중 5차가 EM 이내로 정밀도가 높고 1문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장전할 수 있어 다중 표적 방어의 강점을 가진다. 중동 수출에도 성공하며 이미 실전성을 입증한 대한민국 방공 기술의 첫 번째 승리였다. 2단계 MSAM 블록 2 중고도 요격의 핵심. MSAM은 고도 20-40km 구간을 담당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중고도 방어 체계다. 여기에는 다중 능동 탐지 레이더, 관성 유도적 외선 종말 유도, 다발 사격 능력이 집약되어 있으며 북한의 스커드, RODONG 계열 미사일에 대한 최적화된 대응 수단이다.
특히 2021년 블록 2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강화되었고 실전 배치 이후 한국 공군의 종신방공 전력의 중심축이 되었다. 3단계 LSAM 고고도 탄도 요격의 주력. 그리고 그 위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LSAM이다. 고도 50, 60km, 최대 사거리 150km. 북한이 만약 KN-17, KN-23 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LSAM은 최외곽에서 이를 최초 요격한다. 만약 LSAM이 놓친다면 MSAM이 중간 고도에서 2차 요격을 시도하고 그마저 실패하더라도 천궁2가 적어도 최후 방어선을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완전한 3중 요격 구조다. 일본과의 비교 누가 더 자립적인가? 일본은 미국의 SM-3 해상 요격 체계를 중심으로 이저스 디스트로이어 기반의 이동형 미사일 방어망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상형 요격 체계인 이저스 어쇼를 계획했으나 환경 문제 및 배치 갈등으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요격 작전의 핵심 판단은 미일 정보 연동망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탐지식별 추적 요격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를 단독 운용 가능한 구조로 완성시켰다. 즉, 미국 없이도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지키는 능력을 확보했고 일본은 아직 동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 의지의 차이다. 북한의 위협은 끝났는가? 물론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2MIRV 실험도 감행 중이다. 그러나 KAMD는 단순히 현재를 방어하는 체계가 아니다.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어 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AMD를 기반으로 한 AI 기반 실시간 요격 결정 알고리즘, 초고도 센서 연동 체계, 극초음속 탄두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미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즉, 북한이 무엇을 쏘든 우리는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KAMD는 하나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근간이며 국방주권의 실현체계다. 수입하지 않았다. 카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낼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다.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KAMD의 3단계 구조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LSAM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세계 각국이 주목했지만 가장 깊은 반응을 보인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그 반응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 구조의 균열, 그리고 동맹의 판을 다시 짜야 할 가능성에 대한 신호였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명목상 평등한 군사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심의 일방향 정보 제공, 작전 통제권 제한, 그리고 전략무기 의존이라는 비대칭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은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정보망 등 대부분의 핵심 방어 수단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이는 곧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요격했다고 보고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한 줄의 변화가 외교와 전략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전략적 긴장 속 현실 인정. 2024년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독립은 동북아에서의 미국 전략 자산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즉 한국이 더 이상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군사적 결정에 종속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25년부터 진행하던 한미공동통제센터 건립안에 대해 일시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는 LSAM과 KAMD가 미국 정보 연동 없이도 자체 작동 가능하다는 기술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통제력 상실이다. 한국이 독자적 정보망, 독자적 요격체계, 독자적 전략 판단을 구축함으로써 동맹 내부에서 준전략적 독립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 당시를 기억하는가? 중국은 경제 보복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했고
정부는 추가 사드 배치 없고 MD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는 이른바 삼불선언을 내세우며 후퇴했다. 그러나 LSAM은 미국의 무기도 일본의 시스템도 아니다. 오직 한국의 무기다. 따라서 중국은 LSAM에 대해 경제보복이라는 카드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 이전도 없고 외국산 부품도 거의 없으며 무기 수출 대상국 역시 중동, 유럽, 인도 중심으로 중국의 직접 영향권밖에 존재한다. 이것은 곧 한국의 전략적 독립과 기술적 자율성이 지정학적 회피 기동마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동맹의 구조가 바뀐다. 수용자에서 설계자로. 지금까지 동맹에서의 한국은 항상 요청자였다. 정보를 달라, 요격을 도와달라, 장비를 판매해달라. 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체계를 연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동맹 내 지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은 LSAM 체계의 도입 논의와 함께 한국형 KAMD 체계 전체 연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 기준국으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전략적 자율성의 시작 외교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력 있는 국가가 아니다. 전략 자율성이 있는 국가다. 이는 곧 국제협상의 발언권, 무기수출 조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의 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2026년 예정된 전자권 전환 논의에서 미국은 KAMD와 LSAM을 전환 조건 충족 항목으로 명시했고, 이는 전자권 환수의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미사일 제재 논의에서 한국은 기술 제공국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보다 주도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맹을 설계하며 국제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LSAM과 KAMD라는 한국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가 있다. 이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재정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 누구도 한국을 더 이상 중간자로 부를 수 없다. 우리는 플레이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게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육상이나 해상, 심지어 공중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되고 우주에서 끝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은 수분 내로 대기권을 벗어나고 재도립 궤적에 따라 속도는 마하 10을 넘기며 요격 가능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는다. 이 극한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는 지상의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에서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우주 기반 통합 방어 체계가 요구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LSAM은 단순한 고고도 방어 무기를 넘어 우주 방어 플랫폼의 핵심 노드로 진화하고 있다. LSAM, 단순히 요격 미사일이 아니다. LSAM이 가진 진짜 강점은 물리적 사거리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구조다. 2023년부터 시작된 LSAM 블록 2 프로젝트는 기존 지상 중심의 방어를 벗어나 위성 데이터 연동, 저궤도 감시 시스템, AI 기반 위협 예측 모듈이 탑재된 차세대 통합형 방어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곧 LSAM이 한국형 우주방어 체계 KSPAD의 뼈대가 된다는 의미다. 위성 기반 조기경보 체계 우리가 만든 하늘 위의 눈. 2025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한국형 군 정찰 위성 4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 위성은 기존의 광학전자광학 감시를 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열감지, 궤적 분석, 종말 궤도 예측까지 가능하며 그 정보는 LSAM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즉, 위성지상 요격 체계가 통합된 3중 구조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만이 보유한 시스템이며 한국은 동북아 최초로 이 구조를 실전 배치했다. AI와 LSAM 요격 판단까지 자동화된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는 레이더 탐지 지휘 통제 요격 명령 발사 순으로 사람의 판단과 명령이 필수였다.
하지만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그 몇 초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AI 기반 요격 결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성 데이터, 레이더 추적, 기상 조건, 궤도 예측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요격 체계를 어느 각도로 몇 초 내에 작동시켜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이 기술은 LSAM 블록 2에 연동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2027년까지 AI 요격 판단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K-에로 프로젝트 우주방어의 주도국을 향한 발걸음. 한국은 지금 KAMD를 넘어 KARROWKOREA 에로스페이스 베이스트 레퍼드 리스판스 앤드 오버털 워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초소형 감시 위성 50기 이상을 구성한 저궤도 감시망 구축, 북한 및 중국 동북부 지역의 실시간 탄도미사일 탐지, 통신장애 및 GPS 제밍을 막기 위한 우주 기반 암호 통신 시스템, LSAM, MSAM, 레이저 무기 등 모든 방어 자산과의 실시간 다중 연동.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은 더 이상 방어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위협을 먼저 인식하고 적의 공격을 발사 이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 방어 국가가 된다. 미국의 MD, 중국의 우주 전략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미국은 MDMISSIL이 디펜스 체계를 중심으로 일방적 통제 하에 연동 체계를 운용한다. 중국은 독자적인 위성군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위성과 지상체계, 인공지능과 유인 통제를 모두 융합한 복합 자율형 방어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만이 구현 가능한 유일한 길이며 자주국방과 우주주권이 결합된 21세기형 국방 전략이다. 이제 우리는 지상의 전장을 넘어서 하늘 위의 공간을 전략 자산으로 삼는 국가가 되었다. LSAM은 단지 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과 우주, 현재와 미래, 사람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전략방위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그 방패는 이제 지구를 넘어 궤도 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공 2 미사일. 이제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 더 나아가 무기 기준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최전선에 LSAM이 올라섰다. 단순한 국내 방어 무기가 아닌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LSAM 수출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600억 달러 한화 약 8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고고도 요격체계 부문은 연평균 12% 이상 성장 중이며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중동, 동유럽, 동남아에서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 THAAD, 러시아의 S-400, 프랑스의 에스터-30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가격, 운용 주권, 정치적 조건 문제로 인해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무기체계가 바로 LSAM이다. THAAD보다 저렴하지만 비슷한 성능. S-400보다 정확하고 NATO 표준과 호환 가능. 프랑스 에스터보다 운용이 직관적이며 유지비가 낮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 무기만 판매하는 국가라는 한국의 국제 신뢰도가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 중동에서의 대전환. 2025년 말 한국은 사우디와 총 38억 달러 규모의 LSAM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 이후 단일 방산 계약 중 최대 금액이다. 사우디는 기존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을 주력으로 사용했으나 비용 문제와 기술 이전 제한으로 LSAM 도입을 적극 검토했고 한국은 발사체 레이더 지휘 통제 훈련 패키지를 통합 제공하며 단숨에 방산 강국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를 제치고 계약에 성공했다. 이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 LSAM 기술력을 글로벌 기준으로 인증받은 사건이었고 중동의 미사일 방어 판도를 다시 그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유럽에서도 움직인다. NATO에 진출한 한국 기술.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 속에서 고성능 요격무기 확보가 절실해졌다. 그러나 미국산 무기 도입에는 정치적 대가와 예산 제약이 크고 프랑스 독일 체계는 공급 속도가 느리며 이스라엘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 이 틈을 뚫은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LSAM은 NATO 통신 체계와의 호환성 검증을 이미 통과했으며 폴란드는 천공이에 이어 LSAM 체계의 구매를 위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7년까지 한국은 유럽에서만 약 1조 원 이상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왜 세계는 LSAM을 선택하는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매국.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외교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음. 수입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비간섭적 계약. 높은 가격 대비 성능비. THAAD의 1.3 가격, PAC 3보다 30% 저렴.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 부품 전량 국산화. 기술 이전 및 교육 시스템까지 패키지 제공. 단순 판매가 아닌 자립 운용 가능 시스템 구축 지원. 현지 공장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 옵션 제공. 신뢰와 속도. 한국 방산 기업의 납기 준수율 96% 이상.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 이행률 세계 최고 수준. 한국형 방산 경제 생태계의 수직 계열화. LSAM은 단지 한 개의 무기를 파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레이더 미사일 운용 체계 소프트웨어 AI 분석군 수유지까지 모든 것이 연계된 국가급 방산 플랫폼이다. 즉, LSAM 수출은 수천 개의 국내 중소기업이 연결된 산업 파이프라인 전체를 수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LSAM 수출 1건당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약 4,500개에 달하며 수출 1조 원 달성 시 약 2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는 이제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전략을 파는 나라다. 우리는 평화를 설계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요격체계 LSAM이다. LSAM은 단순히 한 개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합산업 생태계이며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방위산업 역량의 집약체다. 한 발의 요격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더, 센서, 유도탄, 추진체, 통제 시스템, 발사 플랫폼, 보급체계, AI 분석 모듈, 사이버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수십 개 기술 분야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00% 국내 기술로 완성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화, LIGNX1, ADD 국가급 동맹으로 움직이는 방산 삼각축. LSAM 개발의 중심에는 세 주체가 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NX1이다. ADD는 설계, 요격 알고리즘, 실험 기반 구축 등 전체 체계의 설계자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두뇌로 기능한다. 한화 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운용 소프트웨어 등 전자지휘 부문을 총괄하며 방산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LIGNX1은 미사일 본체, 유도장치, 발사체를 제조하며 요격 정확도와 기동성을 책임진다. 이 세 기업은 단지 계약 관계가 아닌 전략적 협업 컨소시엄을 이루며 국산 방어 플랫폼을 통째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수직 계열화된 자주국방의 모델이다. 3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 그 숨은 영웅들. LSAM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1,300여 종 중 무려 72%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된다. 경북 구미의 이오시스는 미사일 내항정 유도 모듈을 제작. 대전의 파워로직스는 적어도 환경 대응용 전자기 센서를 공급. 경기 안양의 한미정밀기계는 미사일 발사대 유압 시스템 제작. 충남 아산의 IT플러스는 요격 후 위치 확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제공. 이처럼 LSAM은 서울, 부산, 대전, 창원, 청주, 전주, 군산, 포항 등 전국 산업 거점이 연결된 국가형 공급망 무기체계인 셈이다. 이는 단지 자립을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생태계 확장이라는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동반하고 있다. 외산 의존 0%를 향한 집요한 내재화 노력. 과거 대한민국은 항법 모듈, 센서, RAM, 소프트웨어, 엔진 등
핵심 요소의 40% 이상을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LSAM은 초기부터 완전한 독립 설계를 목표로 했고 수년간의 시험 개발 실패 재설계를 거쳐 결국 전 구성 요소의 97%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유도 체계의 핵심인 관성 항법 센서 ADD 자체 설계, 탄두 분리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0% 내재화, 전파 간섭 차단 알고리즘 ETRI 기술 기반 한국형 암호 적용, 발사체 탄도 보정 기술 KAIST 국방랩 공동 연구. 이제 한국은 부품 수급 문제로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 제재나 수출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시간에 우리가 만든 방식으로 완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무기 생산이 아닌 국가 시스템 구축. LSAM은 단지 레이더와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 전략 운용 체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이다. 훈련 체계 가상현실 기반 LSIM 훈련 장비. 정비 체계 한화 ADD에 자가 진단 알고리즘 탑재. 업그레이드 모듈 단위 교체 가능한 개방형 구조. 보안 체계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 연동. 즉, 한번 수출하면 단순 판매가 아니라 30년 이상의 운영 계약과 훈련, 유지 보수, 기술 협력이 함께 따라오는 방산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다. 이것은 미국이나 프랑스식 무기 판매 모델과 다르다. 그들은 완제품을 판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받아서 나중에 조치한다. 한국은 애초에 운용을 전제로 설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을 수출한다. 자주국방, 이제는 구호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다. LSAM은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독립을 현실로 만들었고 산업이 자주를 가능하게 했으며 민간과 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한 발의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체계를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을 설계하는 나라다. 억지. 즉, 상대가 행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그 자체로 의지를 꺾고 계산을 바꾸게 만드는 힘. 전략 억지는 핵무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도 억지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LSAM이 있다. 단순 방어가 아니다. 선제적 억지의 수단.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을 때 과거 우리는 도발 후 대응에만 익숙했다. 즉, 탄착 후 분석, 외교 항해, 비무장지대 감시 강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후적 조치였다. 그러나 LSAM이 실전 배치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발사해도 무용지물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격률 90% 이상, 히트-투-킬 방식, 다중경로 추적 및 자동 교전 결심. 즉, LSAM은 무기이기 이전에 상대의 결정을 바꾸는 전략 도구다. 핵무기 없는 전략 억지 가능성. 우리는 그 실험에 성공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핵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 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방어 성공 확률의 현저한 상승. 북한이 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인식 확산. 3단계 요격체계 구축 CHEONGUNG, EMSAM, LSAM. 어떤 높이, 어떤 방향에서도 요격 가능. 상시 작전 운용, 빠른 전개, 단독 교전 능력 확보. 미국 협조 없이도 즉각 대응 가능. 이 구조는 상대에게 계산의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즉, 공격해봤자 성공할지 모르고 요격되면 반격도 당할 수 있다는 억제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아이언돔? 아니, 그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LSAM을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범위를 가진 무기체계다. 아이언돔 로켓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심 저고도 요격. LSAM 탄도미사일, 극초음속체, 다탄2MIRV, 순항미사일 등 고고도 및 복합 위협 대응. 즉,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국경선 방어에 최적화됐다면 한국의 LSAM은 국가 전략 핵심 시설, 수도권, 주요 군사기지, 원전 등 핵심 기반 시설 방어에 최적화된 국가급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점이
한국을 전략 타깃 국가에서 전략 회피 국가로 전환시킨다. 적이 두려워하는 무기, 그것이 진짜 억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NASAMS 체계를 피하고자 미사일의 고도, 방향, 속도, 회피 기동을 끊임없이 바꿨다. 중국 역시 최근 일본이 SM-3블록 2의 요격 능력을 보유한 이후 발사 위치를 남부로 옮기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탄도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요격 체계 자체가 적의 작전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전략 억지 효과다.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미정보당국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북한은 서울을 향한 탄도 공격의 실질적 성공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북한은 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쏘더라도 막힐 수 있다는 고민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억지력이다. LSAM은 그 핵심이다. 억지력의 미래 LSAM 블록 3화 전천 후 요격 체계. 현재 ADD와 한화는 LSAM 블록 3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 고고도 요격을 넘어 다음과 같은 확장형 억지력 구성을 목표로 한다. 극초음 속 활공체 HGV 대응 요격, 드론 순항미사일 복합 공격에 대한 자동 연동 방어, AI 기반 실시간 요격 우선순위 판단 시스템, 레이저 무기 및 전자기 펄스 EMP 연계형 복합 방어 체계. 이 모든 것이 2028년 실전 배치 예정이다. 즉, 우리는 억지력도 업그레이드하는 국가다. 무기를 넘어 전략을 지배하는 기술. 무기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그 무기가 상대의 결정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야 강한 것이다. LSAM은 지금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마저도 전략 계산에서 한국을 변수가 아닌 중심으로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기가 아닌 전략 억지의 심장으로서의 무게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상대의 전쟁 의지를 꺾는 나라다. LSAM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무기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존심이다. 과거 우리는 항상 물어야 했다. 이 무기 도입해도 됩니까? 저 요격 정보 받을 수 있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아직도 맡겨야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운용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모든 변화의 상징이 바로 LSAM 그리고 그것이 구축한 대한민국형 방어체계 KAMD다. 자주국방은 이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주국방을 말해왔다. 그러나 그 말은 종종 허공을 맴돌았다. 미국의 무기에 의존하고 외국의 레이더에 매달리고 동맹의 결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구조 속에서 자주란 외로운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로 말한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고 모든 구성품을 국산화했고 위성과 AI 사격 통제와 데이터 링크를 연결했고 동맹 없이도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기술이며 시스템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이미 대응한다. LSAM과 KAMD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 이전을 읽고 예측하고 좌절시키는 능동적 억지 플랫폼이다. 북한은 이미 계산을 바꾸기 시작했다. 중국은 우리의 기술 수준을 분석 중이고 미국은 우리의 전략 자율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켜줘야 할 나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다. 그리고 그 방패는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그 기술은 바로 우리의 손에서 탄생했다. 세계가 배우고 있다. 우리는 방산 강국 그 이상이다. LSAM의 수출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수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우디는 LSAM을 통해 독립방공체계를 설계하고 있고 폴란드는 NATO 내부 대체 방어축으로 한국을 택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는 LSAM을 중심으로 공동운용 협의체를 구상 중이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K-에로와 그 너머. 2027년 LSAM 블록 3. 2028년 한국형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2030년 위성 기반 실시간 다중 요격 네트워크.
2035년 통합형 우주방어체계 KA로 실전화. 이 모든 계획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일정표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설계한다. 우리는 제안한다. 우리는 이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때 자원이 없다고 말하던 나라. 한때 기술은 있지만 자산은 없다고 말하던 나라. 한때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만 가능하다고 평가받던 나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술로 무장했고 자원도 스스로 찾았으며 외교는 전략으로 확장하고 군사력은 자율적 억지로 완성했다. 이제 묻는다. 우리는 단지 한반도의 작고 조용한 국가인가? 아니면 동북아의 전략 설계자이며 21세기형 방어체계의 기준국가인가? 답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결정에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입국도 의존국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주권을 만들고 전략으로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GFGAP 필러 버전의 K 흑표전차 6대를 실은 수송선이 12노 이시치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주문한 이러한 전투 차량의 총수는 지금까지 62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파웰 베이다 국방차관은 지난 10월 3일 K 블랙팬서 전차 6대가 실린 함선이 하역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3월 18대가 도착하고 지난 8월 23일에 5대, 9월 11일 5대의 K 전차가 전달되었는데 불과 20일가량 지나 다시 6대가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첫 번째 계약에 따라 180대의 탱크 중 62대가 이미 폴란드에 인도된 것입니다. 지금 이 속도는 2-3일 만에 K2전차 1대가 생산된다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한 달에 1-2대를 생산하는 것도 빠르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생산 속도로 폴란드는 물론 K2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현지 생산에 대해서 협의가 길어지며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 11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부터 납품한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현지 여러 방산업체가 K2전차 부품을 만들겠다고 달려들었으나 한국 측은 수준이 하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중단을 선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파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실무진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 한국의 기준에 맞춰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2전차는 폴란드의 초고속으로 1차 계약분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에 이어 아르메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긴급히 K2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로템은 K2전차의 아주 중요한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앞으로 K2전차에 대한 러브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K2전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K2전차에 대해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5일 루마니아도 구매하고 싶어하는 한국산 K2전차에 능동방어 시스템이 장착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방산업체 현대로템이 KADEX 2024에서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 APS를 탑재한 K 블랙팬서 전차의 최신형을 선보였다. 이 업그레이드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대전차 탄약 및 RPG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대전차 위협을 견딜 수 있는 전차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 군사매체 아미레 코그니션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K 블랙팬서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는 전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전장에서 이미 강력한 성능을 더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K2전차에 장착된 능동방어 시스템은 대전차 발사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기존 수동장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한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전차는 강화된 방어력과 자신감을 갖고 전장에서 기동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K2전차는 기동력과 정밀한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장갑이 취약하다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드론과 대전차 로켓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K2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항상 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재빠르게 고폭 대전차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보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K2에는 국산 1500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변속기는 독일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방사청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최근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1500마력의 국산 변속기가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엔진에 독일산보다 훌륭하다는 1500마력 한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 K2 전차의 기동력은 더욱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921억 원 상당의 국산 변속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 사막에서 펼쳐진 수천 km 실주행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산 파위팩이 완성되면서 튀르키예를 비롯해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방어 시스템에 한국산 파워팩까지 완성되면서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내년에 K2 전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급히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또 다른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관문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입니다. 수렌 파피키안 수런 PAPIKYAN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구매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전쟁까지 치르고 최근에도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면서 아르메니아는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아르메니아의 적국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 언론은 지난 9월 13일 미국, 아르메니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아시아에 압력을 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 수렌 파피키안이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브뤼셀에서 아르메니아에 미국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아르메니아에 판매된 프랑스 군용 장비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한때 이 장비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월 아르메니아와 케이사르 자주포 36대를 계약하고 단거리 미사일 수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수준 낮은 무기를 팔려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았습니다. 프랑스가 아르메니아 무기 도입 과정에 참여하자 미국은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한국산 K2 전차를 사라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팔면서 생기는 공백에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면서 K2 전차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에도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와 K2 전차를 함께 운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비롯해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낡은 교량을 가지고 있어서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전차가 필요한데 에이브람스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K2가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같이 지정학적 긴장과 국방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한국 방산업체들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그를 지원한 서방 국가의 전력 손실은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까지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중화기는 전차 829대, 15만 5,152 곡사포 634대로 각각 EU 전체 보유량의 21.4%, 30.7%에 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된 전차의 수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보유량을 포함 이미 919대에 달하며 보병 전투차 및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장갑 차류의 손실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2,464대입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의 국방 전력에 완벽하게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 최대의 전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KNDS의 레오파드 전차 생산 능력은 현재 월 3, 4대, 연간 40, 5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생산량을 늘려서 한 달에 40, 50대를 내놓을 정도의 놀라운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국이 한 달에 만들량을 1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에서 빠르게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한국산 미사일을 죄다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푹 빠진 중동 국가들이 그야말로 방산 쇼핑 삼매경에 빠졌다는데요. 벌써 중동 절반가량인 300만 km 방공망을 한국이 차지하면서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치고 미사일 분야 세계 1위 국가로 우뚝 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가 곧 3조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이라크에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이집트에도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배치되는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는 약 3조 5천억 원을 내고 천궁2 8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중동의 군사 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이라크 국방부가 한국산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2 도입을 확정됐고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펜스 아라빅은 타베트 무함마드 아라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이 곧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자국에 들여올 예정이라며 이라크의 대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한했을 때 우리 측과 천궁2 도입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라크 측은 천궁2 3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우리 방산업체는 2개 포대를 우선 납품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라크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을 긴급 공수 품목으로 지정했고 특히 한국산 대공 시스템을 선호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궁2 계약이 즉각 체결되지 않은 건 밸류체인에서 제조업체들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궁2를 수출할 때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IG넥스1이 제조하고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합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천궁2는 상대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격추하는 방공 시스템으로 교전 통제소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수직 발사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적용되는데 ADD가 2012년부터 설계와 개발을 주도했고 LIG넥스1이 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양산을 시작했고 2020년 초도 물량이 우리 군에 인도됐으며 현재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5-20km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공망의 핵심으로 마하 4.5 속도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궁2는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 론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60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사격 능력과 고속 비행체 대응 능력, 정밀 유도 조종 성능 등도 보유했습니다.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중거리 표적 항공기에 대한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능력과 요격 유도탄의 포착 추적 교신 등 교전 기능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천궁과 각광받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꼽힙니다. 성능은 좋으면서 미국의 대공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천궁2는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듯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데 성능 또한 뒤지지 않아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경우 이스라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후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날리는 미사일 위협도 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국경을 맞대며 폭격 위협에 대응해온 KAMD가 중동 정세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너도 나도 천궁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라크가 천궁2를 수입하면서 중동 지역에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쓰는 국가가 총 3곳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한국은 재작년에 UAE와 4조 원 규모의 천궁2를 도입하면서 첫 수출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특히나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엄청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2월 사우디도 4조 원대 규모의 천공일을 사들이면서 연이은 히트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요격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UAE에 이어 사우디, 이집트 수출까지 달성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렇듯 사우디, 이라크, UAE를 다 합하면 약 300만 km 중동을 한국 미사일이 휩쓸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에 이어 쿠웨이트와 함께 비밀리에 진행 중인 두 곳의 중동 국가에서 천공2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지역에서 수출 대박 조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얼마 전엔 대한민국이 오는 2032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미사일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에 따르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LIGX-1의 천공이가 2032년 28%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만든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평가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를 새로 썼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산 유도무기가 미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한국 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유진X-1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지난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IGX-1 관계자는 이날 발사된 비공 6기가 표적을 모두 명중시켰다며 2019년 FCT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후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1차 시험을 거쳐 총 4단계로 진행된 2차 시험까지 통과한 뒤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IG-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이 추진하는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출의 키포인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 성공은 군과 관계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요. 실제로 우리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 해군의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비공 발사대와 함께 미 무인 수상정을 태평양의 해역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과 방산업계가 팀 코리아로 협력한 노력 덕분에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병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이후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이는 모두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비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유도무기로 평가받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8km에 달하는 비공은 동체 고정형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장착해 주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된 탄이 표적에 맞도록 레이저로 유도할 필요 없이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은 비공과 동급인 유도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당 가격도 4천만 원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비공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비공을 만든 유진X-1은 FCT 통과를 계기로 미 수출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출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LIGX-1에 따르면 현재 실제 수출 계약까지는 미 해군의 소요 제기 절차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평가에서 나온 반응을 염두에 볼 때 남은 절차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공은 이번 미 국방부 평가단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6발 발사해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킨 가운데 시험장 내에서는 숨죽여 지켜보던 연구개발진과 더불어 미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연신 터져나왔다는 후문입니다. 헬기를 타고 천자봉암으로 날아와 평가를 직접 참관한 미 해군 참모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성공적인 평가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박수갈채를 보낸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리지넥스1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이 곧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이은 축배를 들게 됐습니다. 네빌뉴스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은 LI지넥스1의 해공 도입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나서고 있는 전해졌습니다. 해공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함정 방어 무기로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 레이시온의 RAM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에 대함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고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고 이중 탐색기를 적용해 전천후 기상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기함 배치 함정이 해공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들썩이고 있는데요. 만약 말레이시아가 해공을 도입한다면 해공이 공식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LI지넥스1이 또 한 번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서 올해 실적 성장세가 남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은 하반기에도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눈부신 질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